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제가 경매를 10년 넘게 하면서 그 다양한 경매 물건들을 봤는데요. 3월 3일자로 진행했었던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입찰 물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2개가 동시에 경매로 나왔던 겁니다. 네. 금액 어마어마하겠죠. 잠시 후에 결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이 건물과 이 건물입니다.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강남역이 있고요. 또 위쪽에는 9호선 신논현역에서 확대해드리면 신논현역 뒤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백종원 씨 거리라고 불렀었죠. 백종원 씨가 이쪽 뒷골목에서 한시포차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음식점들을 하고 있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그 길가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건물 2개였죠. 그래서 하나는 대지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제 경매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뭐 몇십억,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물건을 봐왔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금액대에 입찰이 진행됐었고요.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여러 가지로 좀 했었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 물건 관련된 분명 입찰자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좀 했고요.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와 3종이 혼합된 노선 상업지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데 조금 문제도 있을 만한 그런 땅인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배제하고라도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낙찰 내역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물건 번호 1번과 2번으로 구분돼서 나왔는데요. 이게 경매로 나온 이유는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이거를 한 사람이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형식적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 경매 수업 심화과정이라든지 또는 온비동매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알게 되시는데, 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합의가 돼서 부동산에 내다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매매 방식으로 처분을 못해요. 그러면은 영원히 공유관계 해소 못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판사가 형식적 경매를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건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나오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저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분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 저금리라든지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입지가 좋은 부동산들은요, 매매가에 못지않은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예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냥 경매로 매각을 해서 매각된 대금에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인해서 나온 매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은요, 채무를 견디지 못해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이 채무로 인해서 경매에 나오려면 감정가가 800억이거든요. 채무가 1000억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경매로 나오는데 웬만큼 사업해가지고는 1000억 이상의 채무를 지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서 채무 초과 상태에 경매로 나오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런 좋은 입지의 물건들이 보통 이런 공유관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경매로 나온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사유로 나왔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6명이 나왔고요. 낙찰받은 사람은 법인입니다. 제가 다른 물건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 입찰을 갔는데, 입찰하셨던 그 상위 3명의 그 입찰자를 발표하는데 다 법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죠. 이제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과다할 것이고, 대출 받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액 부동산들은 법인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데, 무려 낙찰가액은 1,054억 1,000만 원. 800억, 78만, 78억. 잠깐만요. 집행관도 버벅대더라고요. 이게 좀 숫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감정가가 800억, 807억, 8,932만 7,600원이었는데, 네, 낙찰은 1,054억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426평이니까 거의 평당 한 2억 한 4천,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간 겁니다. 네, 강남 땅값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물건의 경우는 이제 코너에 위치해 있고 현재 뭐 약국이나 병원이나 또 영어학원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거든요. 임차인이 다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는 사실은 낙찰받은 금액에 비하면 뭐 어림이 없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투자할 때는 개발의 목적을 두거나 또는 지가 상승의 목적으로 낙찰을 받으시겠죠. 어쨌든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그 공유자분들이 두 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 번호는 동일했고 하나는 물건 번호 1번, 하나는 물건 번호 2번. 그래서 물건 번호 2번의 경우는 과거에 이제 금융기관이 4억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실 상태로 조사가 됐었는데 토지 면적은 1683제곱미터, 509평입니다. 자, 감정 가격이 1055억 7700만 원이었어요. 1000억을 넘는 감정가였습니다. 네. 뭐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힘든 금액이죠. 자, 경쟁률은 1번 물건보다 한 명 적게 들어왔습니다. 5명이 응찰했고요. 네. 보시면 낙찰 가격은요. 1389억 999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셨더라고요. 물건 번호 1번과 물건 번호 2번의 낙찰받은 법인이 달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물건 번호 1번 낙찰받은 법인이 물건 번호 2번에도 들어갔는데 아쉽게 2등을 했던 거예요. 차순 매수 신고를 하더라고요. 차순 매수 신고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 납부 못하게 되면 예비 낙찰자로서 대금 납부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든지 못하든지 기한까지 못 찾고 맡겨놓고 가야 됩니다. 입찰보증금이 100억이에요. 입찰보증금 100억을 한 2달가량 법원에다 맡겨놔야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한 법인이. 어쨌든 차순위 매수 신고했다는 거는 1번 물건과 2번 물건 통틀어서 약 한 950평 정도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1번 물건만 낙찰을 받고 2번은 낙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낙찰 법인과 2번 낙찰 받은 법인이 대금 납부 간직한다 그러면 각각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법인이 이 두 개를 다 낙찰받고 대금 납부까지 가게 되면은 뭐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이 강남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단독 소유자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쪽에 땅들이 이렇게 작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 필지 두 개가 매각됐던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낙찰받은 법인들이 본격적인 이제 대금 납부를 위해서 뭐 대출도 알아보고 하겠죠. 자, 대금 납부 기한은 낙찰일로부터 2주 후인 30일 동안 약 한 45일 이내 자금 납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뭐 낙찰받은 법인 명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금 납부되면 이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법인 등기부등본도 보게 되면 뭐 각종 이제 등기된 뭐 이사분들 이런 이름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좀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 달 후에 배당기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배당기일 날 현재 이제 소유자분들, 공유자분들이 자기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매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 한 1,400억 그리고 1,050억 합쳐서 2,450억 정도, 2,400억 정도의 두 물건이 매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분의 8, 10분의 2 이렇게 이제 소유권 지분이 비율이 되어 있는데 10분의 8 지분 가지신 분 또는 10분의 2 지분 가지신 분은 정말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배당을 받는 거죠. 물론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요. 계좌를 지정하면 계좌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평생 써도 모자르지 않을 그럴 돈이 들어오는 날이 되겠죠. 네. 어쨌든 뭐 이후 절차는 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 뭐 대금 납부로 이어질지 또는 소유자분들이 이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했다가 취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취하시키게 되면 낙찰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변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상세하게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경매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또
경매에 관련된 권리분석 내용 궁금하시면요.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이런 경공매 추천 물건들, 우량한 물건들, 뭐 이런 금액들은 서민들이 뭐 힘드니까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또 입지 좋은 부동산, 이런 우량한 경매 공매 추천 물건 정기 구독 원하시면요. 멤버십 신청하시면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